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오늘 선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다음 주로 미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이 끝나고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도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국론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어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서 다음 달 상호 관세 발효 계획도 굳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대미 수출 기업들은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밤사이 밀려온 황사에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특히 인천과 충청권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헌재는 이번 건을 포함해 4건의 탄핵 소추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예정인데 변론이 끝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조민중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입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하지만 최 원장은 탄핵 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 원장에 대한 변론은 지난달 12일 한 차례만으로 종결됐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제 자신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야당은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으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력자인 대통령 배우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평등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 등은 철저히 검증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탄핵 소추 사유를 부인했습니다. 헌재는 두 사건을 동시에 선고합니다. 현재 직무정지 중인 이들은 탄핵 소추가 인용되면 곧바로 파면되지만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두 사건의 선고로 이르면 내일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건 1995년 일반 사건을 연달아 처리한 한 차례뿐입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최우선으로 들여다보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보름 넘게 평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수기 기간인데 선고기일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론은 더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헌재 재판관 8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지나도록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희박해진 가운데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수기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이미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고 비상계엄의 유연성과 관련해 쟁점이 많다 보니 선고 이후 논란을 최소화하는 완결성 있는 결론을 위해 논의를 거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단계마다 만장일치 결정을 목표로 수기 중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앞선 변론에서도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제기에 8명 모두의 의견이란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제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심판 선고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 헌재를 압박하며 전방위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60명 넘는 현직 의원들이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도 헌재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광화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벌이며 대국민 여론전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니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 즉 검찰의 편의대로 해석해도 되겠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법원은 앞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천 처장의 발언은 이런 재판부의 의사를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현직 대법관이기도 합니다. 천 처장은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있다고도 했습니다. 즉시 항고 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제가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속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에 따라 이제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금요일이 되기 전 절차를 밟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다시 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검찰은 앞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의 국회 발언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은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이 오직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례 앞에서만 깨졌고 그 뒤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건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이었습니다. 심 총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여기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국회 발언으로 심 총장이 유독 윤 대통령 앞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검찰 안에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근거를 설명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대검이 전국 검찰청에 내린 공문과도 충돌됩니다. 공문에는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즉시 항고는 포기하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무시한 채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고 한 겁니다. 특히 대법원의 최종심이 있기 전까지란 단서를 달았는데 정작 심 총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길까지 스스로 막아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관행이 윤 대통령 앞에서만 깨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윤 대통령만 혜택을 본 셈이 됐습니다. 심 총장은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지만 즉시 항고를 통해 구속을 유지시켰던 사례들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배우 고 김세론 씨의 유족이 밝힌 폭로가 국회 국민청원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어지는 연예인의 비극에 유튜브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10일 고 김세론 씨의 유족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고인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사실 등을 폭로했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유튜버가 상중에 전화를 했다.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배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고통스러워했던 이유들을 밝혔습니다. 김수현 측 소속사는 교제가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냈고 지목된 유튜버는 상중에 전화한 적이 없고 도의적인 사과를 하기 위해 했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는 연예인을 스토킹 수준으로 괴롭히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연예계의 뒷이야기를 다루는 채널들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기사를 전하고 특히 고 김세론 배우의 죽음을 언급하며 복귀하려는 희망을 짓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손해배상의 규모가 가짜뉴스로 얻는 경제적인 이익보다 적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국민청원 현재 3만 9천 명이 동의했는데 5만 명이 넘으면 국회 정식 접수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폭스뉴스 진행자인 라라 트럼프가 방송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We cannot continue in perpetuity spending the way we are. We cannot survive as a country. So people ought to be kissing the feet of Elon Musk and Donald Trump for being the two people to actually. 라라 트럼프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공격이 좌파 진영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급여도 받고 있지 않으면서 오히려 돈을 잃고 있고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머스크가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공무원을 해고하는 것은 여러 법적,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중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직접 테슬라 차량까지 구매하면서 머스크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 발에 키스해야 한다 이 말, 트럼프가 머스크의 발에 입을 맞추는 이 영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해커들의 공격으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이 영상이 미국 정부기관 내부에서 상영돼 논란이 됐습니다. 로봇이 인공지능과 만나서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손을 쥐었다가 펴고 듣고 말하는 로봇에 놀란 게 얼마 전 일인데 이젠 자전거까지 탑니다. Pick up the basketball and slam dunk it. 로봇팔이 작은 공을 집어서 슛을 넣습니다. 손쉬워 보이는데 이 로봇 농구, 덩크 이런 단어를 미리 학습한 적이 없습니다. 함께 게임을 하기도 하고 대화하면서 요구에 바로 반응합니다. I see some colorful letter tiles on the table. Now could you spell me something that could be found in a deck of cards? Okay, how about the word ace? I can slide the tiles to spell it out. 현재 시각 12일 구글 딥마인드가 공개한 인공지능 로봇 영상입니다. 중국의 로봇 스타트업도 키 130cm의 인간형 로봇을 공개했는데요. 걷고 달리고 지시에 맞춰 춤추는 것뿐 아니라 혼자 주차장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기도 합니다. 이 업체는 로봇이 사람의 표정과 말투를 분석해서 알맞은 반응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시장 10년 뒤에 약 60조 원까지 늘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전 세계의 로봇 대전을 실감하게 합니다. 올 봄에도 어김없이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황사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모래바람 영상입니다. 도심을 덮친 모래 폭풍에 하늘까지 누렇게 변했습니다. 天哪天哪全是沙子这根本就没法走 운전자들은 바로 앞 도로조차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주차된 차들은 바퀴 높이까지 모래에 잠겼습니다. 중국을 덮친 이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옵니다. 바레만 인근에서 만들어진 모래먼지와 합쳐져 남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서해 5도와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인천과 충청 지역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중국 북동부에서 추가로 발원한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이동하여 13일 목요일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번 황사엔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겠습니다. 입자가 큰 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질 전망입니다. 전국이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은 오전에, 나머지 지역은 오후에 매우 나쁨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미세먼지도 극성인데 오전엔 수도권과 충청권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봄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나쁠 확률이 80%에 달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황사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건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무리한 바깥 활동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3년 전 김영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의혹을 부인해왔는데 당선 직후 명태균 씨와 함께 김건희 여사를 만난 게 맞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2022년 6월 13일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 당선 뒤 첫 공식 일정으로 봉하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경남 김해의 진영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김 여사가 이때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비밀리에 만났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김영선 의원도 같이 데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님이 김영선 의원한테 어떻게 공천 받는 거 아시죠?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 당시가 김영선 의원이 당선된 한 10일 정도 지났나? 하지만 당사자들은 줄곧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영선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원 당선 후인 2022년 6월 13일 KTX 진영역에서 김건희 여사와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영역 만남이 당사자 진술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김 전 의원은 만난 경위에 대해 국회의원이 됐으니 김 여사가 진영에 온다고 해 텔레그램으로 직접 만나자고 연락해 이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 자리에 명태균 씨와 함께 간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김 여사가 명 씨와 같이 와도 된다고 해 함께 간 것이라고 진술한 겁니다. 명 씨가 먼저 자리를 뜬 뒤 김 전 의원만 남아 김 여사를 독대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김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하기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명 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진영역 만남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유경옥 행정관은 내일 김영선 의원과 진영역에서 비공개로 5시에 만난다며 다른 의원들을 다 눌렀다. 공개되면 힘들어진다고 썼습니다. 검찰은 세 사람의 만남이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를 불러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전 의원이 사장 임명을 실제로 준비했었다. 이런 강혜경 씨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 시장 측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를 조사한 검찰 전담수사팀은 이틀간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주로 물었습니다. 광철원 부지사가 부시장 같은 경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걸 묻지 않을까. 명 씨가 주장한 오 시장과의 7차례 만남 여부와 13차례 여론조사 제공 경위 등을 따져본 겁니다. 검찰은 명 씨가 주장한 오세훈 시장의 김영선 전 의원 SH 사장 약속설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1월 서울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김 전 의원과 함께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며 오 시장이 선거를 도와주면 김 전 의원에게 SH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강혜경 씨 등을 불러 이런 명 씨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김영선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했던 강혜경 씨는 김 전 의원이 SH 사장 임명을 준비한 건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검찰에서 오세훈 시장과 25년을 봤지만 자리를 제안하는 건 한 번도 못 봤다며 김 전 의원은 부동산 분야의 전문성이 없고 관련 전문가인 김연아 의원이 SH 사장에 내정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틀간 명시 조사를 마친 검찰은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불러 오 시장 관련 의혹을 계속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미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예외 없이 관세 25%를 강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트럼프 관세 사정권에 들게 된 겁니다. 정부는 관세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관세 장벽에 맞서서 생산처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준비 중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 12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25%를 일괄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존 철강 쿼터제가 폐지되고 곧바로 관세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도 잇따라 관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산업부 장관 등이 협상에 직접 나섰지만 면제나 유예와 같은 조치를 끌어내진 못했습니다. 당장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된 한국 기업들은 현지화 전략 등을 모색 중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현지 생산을 압박해 왔습니다. Come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and we will give you among the lowest taxes of any nation on earth. 이와 관련 백악관은 보도 자료를 내고 삼성과 LG가 멕시코 공장의 미국 이전을 검토 중이라며 한국 기업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현지화뿐만 아니라 아예 관세 영향이 적은 곳으로 생산처를 다양화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을 비롯한 바이오 기업 등이 입주해 있는 미국 메릴랜드 업무 단지입니다. 국내 제약업체들은 관세 장벽에 맞서 생산처 다변화 전략을 준비 중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TGC를 개발해 임상 3상 투약 절차를 마치고 미국 식품의약청 FDA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4조 원대에 달하는 미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제조 공장은 싱가포르에 두는 전략으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실 대미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호 관세라는 측면에서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좀 그 부분을 비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정부는 바이오 산업이나 조선업 등 미국이 협력을 필요로 하는 핵심 사업을 매개로 다시 한번 관세 유예 등 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은 중국발 황사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인천과 충청권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광주와 대구가 17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